현재 최고의 상급지는 강남 상구랑 용산구이잖아요. 그렇죠. 바뀔 확률이 있긴 한지. 저는 바뀐다기보다는 추가된다고 보는데 네. 판교가 일부 따라왔고요. 용산 넘어서 마포와 여의도까지. 아, 마포가 올라간다고요? 그렇게까지? 마포도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2부 주제 강남을 좀 넘어오면, 그럼 강남이 사기는 좋다라는 의미는 이제 집값이 앞으로도 뭐 우상향이든 뭐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그렇죠. 같은데 왜 살기는 안 좋아요? 제가 세입자이긴 합니다만 살아봐서 아는데 네. 너무 재난이 크고 많고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재난이 많습니다. 특히 물난리죠. 그러니까요. 물난리가 작년에 있었었죠. 작년에 있었고 네. 2011년에 있었고 2001년에 있었고 네. 10년에 한 번씩은 크게 있습니다. 1987년, 뭐 84년에도 있었고 제가 기억하는 게 84년인가 7년인데 그때 강남 터미널에 지하상가가 다 잠겨버렸죠. 그 꽃상가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 명품 가게들 많았는데 네. 다 물에 잠긴 거 떨이 판매했던 기억이 나요. 올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이미 작년에 이제 뭐 엄청 히트 쳤던 뭐 사진들 뭐 많았죠. 그랬죠. 자동차 위에서 누가 뭐 이제 예, 이렇게 이고 있는 그랬죠. 뭐 장면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미 시작된 게 꼭 강남은 아닙니다만 올여름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미 그저께쯤에 전남, 광주, 제주 쪽에 물난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6월 28일자 기사인데요. 가지고 지금 아파트 석축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앞이죠. 2011년도 우면사 산사태 때 레미안 1층 잠겨버려가지고 사망자도 났던 그 비슷한 상황이죠. 그 성남도 정치적 발언할 건 아니지만 대선 핵심 테마 중에 하나였던 백현동 이런 데도 보면 석축이 문제였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인명피해는 없는데 이른바 숲세권이잖아요. 숲세권이라는 데가 사실은 이제 산사태 위험지역이에요. 그렇죠. 지난 8월 서울 남부 경기권 폭우 때에도 저 동작구 쪽에 숲세권 아파트 하나가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망사고 났었고요. 이 지역은 풍암동이라는 데인데 서구 풍암동. 여기는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아파트 이름들은 제가 특별히 지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검색을 한 거예요. 보면 숲세권 느낌이 들고 숲세권의 장점이 있고 숲세권 아파트에 반해서 계약했고 근데 위치상은 이게 이제 풍암동이라는 데입니다. 딱 둘러싸여 있죠. 다 둘러싸고. 숲세권이네요. 근데 산사태도 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숲세권이라는 건 사실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핵심인 겁니다. 근데 평소는 좋죠, 이거 뭐. 아파트 뒤로 가면 등산로도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 여기가 또 좋은 게 광주 하면 상무지구가 유명하거든요. 네, 맞아요. 상무대 빠져나가서. 남쪽에 여기가 지금 뭐 누구나 아는 거니까 탄약고 있고 광주공항에 있어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요거 빠져나가고 이쪽 대규모 개발이 될 거예요. 그 대규모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도심과 상무지구 사이에 있어가지고 좋은 곳이고 게다가 숲세권인데 다들 좋아서 들어갔다가 올여름에 바로 며칠 전입니다. 이게 수도권 뉴스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전국 뉴스를 다 보기 때문에 광주 난리 났었어요. 그럼 강남도 올해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 저는 강남이 잠길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사실 제가 여기 있는 2011년 물난리가 났을 때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2011년이거든요. 그때 제가 테헤란로에 근무했어요. 테헤란로에 거기 삼성역 강남 그 물이 잠겼잖아요. 저는 거기 왔을 때 42초년생이었는데 제가 그때 30살 때 물이 여기 잠기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되게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잠기지 싶었는데 10년 뒤에 작년에 잠기는 거 보면서 아니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으로도 뭐를 하든 하면 안 되는 건가? 안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건가요? 그 제가 책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도쿄 외곽에 보면은 이제 지하 신전이라 부르는 대규모 지하 저수조를 만들어 놨어요. 도쿄에 쏟아진 물이 일단 그쪽에 들어갔다가 바다로 나가도록. 근데 그런 거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안 만들더라고요. 왜 안 만드나요? 돈이 있는 동네잖아요. 그거는 내가 마는 거지 구가 마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공사 귀찮고 뭐 그렇고요.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게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지도죠. 제가 모 채널에서 제가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서 그 지난해보다 1년쯤 전에 이걸 말씀드렸을 때는 반응이 없다가 비가 내린 밤부터 여기 조회수가 뛰어가지고 50만 원 찍었던 그때인데 그때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보면 이 책은 책에 실린 거예요. 다이쇼 14년 조선의 홍수라고 1925년 홍수입니다. 이 홍수가 정말 중요한 홍수입니다. 중부권에는. 여러분 방배동 가시면 저 설해마을이라고 거기가 좀 언덕 위에 있잖아요. 힘들죠 올라갈 때.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거기는 강남 고속터미널 근처 저지대에 있었어요. 그 마을이. 설해마을이라는 게. 근데 이때 잠겼어요 마을이. 그래서 언덕 위로 도망간 게 지금의 설해마을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주민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식으로 한강권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들이 다 재배치됐습니다. 이때 홍수 때문에. 근데 이때 그래서 워낙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총독부에서 책자를 내서 홍보를 해야 될 만큼 우리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각 권역별로 홍수 상황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한강 주변이 이렇습니다. 초록색 언덕 잠긴 거예요. 아, 잠긴 거예요? 여의도 다 잠겼고 그냥.
잠실 섬 다 잠기고, 여기 대칠이 잠기고, 삼성리 잠기고, 삼성리가 대치동 말하는 거겠죠? 삼성동, 대치동, 대치동. 양재리 잠기고, 역삼리 잠기고, 네. 논현리 잠기고, 반포리 잠기고, 잠실리 잠기고. 네. 거의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잠기는 곳이었나요? 옷이에요. 옷인데 비교하는 게 이거죠. 여의도는 안 잠긴단 말이죠. 네. 요즘에 안 잠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긴 잠겨요. 네. 여기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고 여기는 급하게 만든 도시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여의도 개발을 계획을 봐야 되는데 김수근이 만든 1969년에 여의도 및 한강 연안 개발 계획이라는 거를 김수근 측에서 만듭니다. 네. 서울시 의뢰를 정부 의뢰를 받아서 네. 보면은 원래는 이런 조감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멋진 걸 만들고 이 여의도의 기본 구조는 청량리 원래는 일제 때는 동경성이라 부르던 부도심 뜰만한 요즘에 청량이 뜨잖아요. 뜰만해서 뜨는 거예요. 원래 중심지였어요. 그동안 잊혀졌고 용산 여의도, 말죽거리 아무도 없던 시절 아직 말죽거리 여기 이거는 이제 부산 가는 길에다 중요한 거지 네. 강남이라 중요한 게 아니던 시절입니다. 말죽거리가 강남인가요? 강남에서 여기 양재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의 죽먹이고 이제 출발한다라는 뜻이죠.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대문 지역 네. 여의도 뉴센터시티가 이제 영등포 역 주변인데 이거는 실패했고 인천 가는 이 라인이 중요했던 시절인데 네. 이 구조하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여의도 마스터 플랜입니다. 네. 대법원 지구가 있어요. 63빌딩 지역에 대부분요? 시청 지구가 있고 지금 없지 않나요? 예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국회 지구가 있고 네. 이런 구조였어요. 법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여기 시청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상하수 처리장 다 있고 정말 철저히 만들었어요. 이런 거 안 잠기는 겁니다. 여의도는 원래 여의도야말로 진정 잠기는 곳이었는데 의지를 가지고 만들면 안 잠기는 거예요. 근데 강남 잠기는 얘기는 의지를 갖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종복 선생이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고 유명한 책인데 네. 그 책 보면은 박 대통령이 찍었는데 김현옥 서울시장은 관심 없었다고 강남에는. 뒤늦게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부랴부랴 움직였다고.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 의지 없이 만든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북한과의 전쟁을 치를 때 강남에 있고 북에 있고는 목숨이 걸린 문제라 도망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강남은 도망갈 수 있죠. 근데 6.25 때 실제로 강북에 있다가 도망 못 가서 많이 죽고 도망갔던 놈들이 와가지고는 못 도망간 사람 빨갱이라 몰아서 많이 죽이고 도강파 잔류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 보니까 부자들이 강남 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부 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 대통령이 내려보냈고 적극적으로 네. 보냈는데 이제 박 대통령 생각으로는 70년대에 돼서 정세가 더 나빠지니까 강남으로 막 부족하다. 더 내려보내자. 그래서 안산, 과천, 창원을 만들었고 최종적으로는 수도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임시행정수도 그러니까 세종시의 원형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록을 보면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꿈을 실현하는 거란 말이 나와요. 명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소돼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세종이 대체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강남이 군사도시고 급하게 만든 중에는 군사도시다 보니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설해공원입니다. 설해마을이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네. 근데 원래는 사진 바깥에 저지대에 있었던 마을이 원래 설해마을이었다. 네. 근데 올라갔다. 여기는 제가 어릴 때 살았었는데 언제나 블루시트가 쳐 있었어요. 수방사 벙커였습니다. 이 자리가. 제 기억이 나거든요. 잠수교 넘어오는 적을 곧바로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 거예요. 잠수교 자체가 별명이 안보교입니다. 두 개 있어서 폭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는 북한이 사진 찍어도 아래가 찍히지 않고 그 서울다리는 규격에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이런 데가 없어요. 하나가 무너져도 똑같이 찍어낼 수 있도록.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대비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러분들은 이제 집값으로 보시겠습니다만 네.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그렇죠. 이게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여기를 가보면은 이제 한강을 바라보는 북을 바라보는 쪽에 이런 시설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지 이거? 보시면 1, 2, 3, 4, 5는 창문이 똑같은데 여기는 뭔가 좀 다르죠. 네. 딱 좁아져 있죠. 저격할 수 있는. 진짜요? 네. 이거는 올라가 보면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6층만 지금 고립돼 있습니다. 방이. 문서는 남은 게 없는데 여러 증언과 연구에 따라서 요거는 적용용이다. 여기를 올라가 보면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여긴 접근이 안 되게 그냥 막아놨어요. 그랬는데 옆에서 보면 딱 강북이 보이게 돼 있어요. 다리들이. 이게 이제 옆이고 정면으로 바라보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랑 한양 아파트는 저격할 수 있는 총구들이 있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존재 목적은 강북이 무너졌을 때 제2전선이에요. 물론 제1전선은 경기 북부고 그래서 경기 북부 도봉구부터 파주까지 성벽이 있습니다. 네. 대전차 방어 성벽이라고. 여러분은 경기 북부 가실 때 차 타다 보면 길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대전차 방어벽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거는 그냥 문일 뿐이에요. 그 문 옆에는 벽이 있습니다.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천리장성을 쐈어요. 경기 북부에다가. 그게 첫 번째 방어벽, 두 번째 방어벽이 한강, 세 번째는 이제 남태령, 수방사에 있는 몇 겹의 방어벽을 친 거예요. 근데 압구정동이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전략적 입지인 거죠. 아, 근데 실제 집값도 제일 비싼 데 곳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건가요? 여기가 강남 지역에서도 그래도 아파트로 빨리 만든 것이고, 현대라는 네임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얘기가 현대가 좀 뇌물로서 아파트 한 채 줬다라는 얘기도 있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이때 뇌물 받았던 몇몇 고위급 인사들이 서초동 꽃동네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원단지 쪽이 꽃동네라는 빈민촌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수많은 부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은 걸로 유명한데 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수서 비리 때, 수서 개발할 때 한보 김태수 그때도 또 이름이 계속 겹치게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대한테 뇌물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것으로. 물론 그 뒤는 아닙니다만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의도 한남에서 건너오면은 곧바로 압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강북 가기 제일 빠른 곳이라는 차원에서 압구정이 중요하죠. 중요했죠. 이젠 아닙니다. 강남이다 물에 잠기는 곳인데 일부러 서울시 계획을 짤 때 강남 지역 외곽 지역은 아파트로 만들게 됐습니다. 일종의 제방 역할을 하라고 아파트를 놨어요. 가운데가 물에 덜 잠기도록.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강남에서 이번에도 좀 위험한 지역은 어디 쪽이죠? 침수에?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피해 났던 지역은 계속 사실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재해 이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네네. 그 지자체에도 공개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은 나오고, 그전에는 공개를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피해를 많이 보니까 공개를 하죠. 이런 식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여기가 최소한 예측은 못 하더라도, 근데 예측이 거의 맞긴 해요. 맞는데, 지난해 8월 전까지는 집값 떨어진다고 공개를 못 하다가, 그 피해 받고 나니까 좀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됐는데, 나중에 열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천 범람지도, 도시 침수지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고, 집값 떨어질까 봐 부동산에서 안 알려주는 거고. 일본에 또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이런 관련으로 구입한 책 중에 하나가 해저드맵 활용지도라고, 일본에 이게 베스트셀러거든요. 위험지도라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하고 주택할 때 알아둬야 할 지도라는 건데, 우리 동네는 어디가 위험하다. 이런 거를 꼼꼼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 집을 살 때. 집값 떨어지니까 쉬쉬가 아니라 미리 알려줌으로써 집값을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에 소개했지만 제가 유학할 때 살았던 지역이 요 근처인데 호도쿠보라고 요 근처에 산사태 위험 상황이 이렇습니다. 빨간색은 위험한 거고 노란색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거고 도망한 곳은 여기고 침수 지역은 위험 지역 여기고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 지역은 여기고 하는 식으로.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요 근처인데 제가 살았던 곳은 안전했네요. 이렇게 집단위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랬다가 한국은 이제 모든 종교를 능가하는 집값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서 그랬다가 지난해 8월 이후로 공개를 하게 했지만 또 한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숲사건들이 잠기는 바람에 다시 아마 이제 시작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주의하시고 본인 집이 산 옆에 있으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2011년에 잠겼다고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2001년도에 서울 지역에서 거의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났었는데 7월 며칠 홍수로 그때 절반이 감전사였습니다. 전선들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면 그 시신이 전봇대에 묶인 채로 발견되겠어요. 쫙 끌려와가지고 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해 여름에 그 영상 보면서 8월 8일 밤에 막 버스에 막 물 차가지고 막 헤엄쳐 갔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감전돼서 죽거나 아니면은 맨홀 빠져가지고 빨려 들어가 죽기도 해요. 지난해 실제로 2명인가 3명인가가 맨홀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발목 차이면은 도망가야 돼요. 빨리 그 호텔 잡을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해치고 하는 문제가 안 되는 거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좀 이번에도 강남 외에도 뭐 어쨌든 침수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분들은 좀 올바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좀 정부나 지자체는 좀 이런 거 사실은 예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예방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지하 집수조 많이 만들고 물 모으는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초정파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책을 4월에 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홍수가 나서 그랬습니다만 말씀드렸었어요. 분명히 또 난다, 홍수가. 근데 이거는 특정한 정당의 시장이 문제가 아닌 거다. 근데 지난해 하고 나니까 또 난리 났잖아요. 무슨 시장이 잘못했느니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정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더 협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못 하는 채로 올여름도 맞이할 것이다. 개인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물이 일단 무릎까지 온다. 그건 일단 위험 신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근처에 호텔이든. 그래야 되는 것이고 여관이라도 잡으셔야 되고.
그 최소한 걷다가 맨홀 보이면 피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홀을 너무 우습게 보시고 막 밟고 지나가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거. 맨홀 진짜 위험해요. 맨홀은 성인 남자도 못 빠져나와요. 빨리 들어가기 시작하면. 근데 맨홀 뚜껑 닫혀있지 않나요? 이게 물이 하면 역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덜컹하면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고 사람 글로 빨려 빨려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저기 한강 하류도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 화제가 됐던 게 그 노아의 방주라고 강남역 주변에 네. 그러니까 물이 침수될 때 어느 건물주가 맞아. 예상하고 이거 뭐. 예, 그 1억도 안 하는 거 5천만 원인가 했다잖아요. 그걸로 지킨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 보도 보니까 차수벽 올해도 안 하고 있다라고 또 보도 나오더라고요. 안 하고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차수백 하는 거는 결국엔 건물주가 내야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차 물리는 건 보험이 있는 거고 뭐 리스크의 분산은 뭐 투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참 뭐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각자 노생이에요. 한국은. 국가가 뭐 무능해서라기보다는 한국의 우선순위는 저 북한이라고 하는 이상한 정권과 맞서가지고 생존이 목적이었던 국가라서 개개인의 안녕과 복지를 생각하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조심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강조하지만 숲세권은 좀 피하세요. 이른바 숲세권은 별로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이제 혹시나 침수 피해가 있으신 네.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 내가 좀 어쩔 수 없이 침수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비 온다 그러면 좀 어디 피해 계세요. 하루 정도라도. 힘드신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어야지 네. 뭐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두 가지 질문 좀 더 드려보면 현재 최고의 상급지는 강남 상구랑 용산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뀔 확률이 있긴 한지, 만약에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저는 바뀐다기보다는 추가된다고 보는데 네. 판교가 일부 따라왔고요. 판교. 예, 그리고 마포구, 용산 넘어서 마포와 여의도까지. 여의도는 영등포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여의도 섬하고 나머지 영등포는 좀 다르죠, 성격이. 그래서 아까 또 지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수근 사단에서 만든 네. 여의도는 강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포 및 용산하고 연결된 축으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아, 마포가 올라간다고요? 그렇게까지요? 예, 마포도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저는. 마포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 마포구가 되게 크죠? 넓어요. 너무 넓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마포구 영상구를 정확히 찍으라고 하면 못 찍는 분도 많습니다. 일부 지역은. 여기 마포 삼성 아파트 바로 옆에 이제 도원 삼성레미안 이쪽은 용산이고요. 맞아. 그 근처는 다 뭐 같이 섞여 사는 거죠. 여기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마포대교 해가지고 여의도 있고 여의도. 요 라인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공동역에 있습니다만 네. 요 라인은 옛날에 귀빈로라 불렀어요. 기빈로. 귀빈로. 김포공항에서 귀빈들이 해외 귀빈이 내리면 강서 하이웨이 타고 와가지고 여의도 지나가지고 쭉 와서 강북 들어온다고. 여기는 원래부터 여의도는 한 덩어리고 마포랑 용산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조선시대 때 사대문 바깥에 만들어진 신도시라는 뜻이 있죠. 여기는. 그리고 이제 강남과 연결되기 때문에 요렇게 뒤집어 놓은 U자 모양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왼쪽으로는 잘 안 내려갈 거고 U자의 오른쪽 부분은 아마 강동구보다는 약간 뛰어넘어가지고 판교라든지 그리고 동탄 지제 라인으로 가지 않을까. 네. 삼성 라인으로 간다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 강남이라고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죠. 야, 용산구는 혹시 뭐 강남 상구를 치고 더 올라가서 위로 더 상급지 올라갈 수도 있나요? 그거는 관점의 차이라 보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거라 보는 게 여기는 결국은 강북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마도 강남을 능가할 일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용산 미군기지 개발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군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도 있고 미국 대사관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공원을 얼마나 할 것이냐는 안정해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원은 소규모로 흩부러뜨리고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을 많이 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층고도 제한 풀고 그런데 이제 이른바 부티크 도시를 꿈꾸는 제한도 많이 하고 센트럴파크도 있는 분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은 네. 아마 여기에 사람이 얼마 못 살게 될 거고 네. 그럼 궁극적으로는 강남화 못 될 겁니다. 인구가 좀 많아야죠 일단. 그럼 용산에서 좀 궁금한 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제 여기 있지만 다음 정권 때도 계속 여기 있는 건가요? 이건 뭐 어떻게 이제 계속 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자리가 워낙 좋은 관광지였거든요. 네네. 전통적으로. 네네. 전통적이라면 고려시대부터. 고려시대 때 서울의 중심은 경복궁 쪽이 아니라 청와대 쪽이었어요. 조금 더 위였습니다. 개성에 가까운 쪽이니까. 그렇게 좋은 데가 겨우 지금 시민들한테 돌아온 거라서 시민들이 그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아니요. 아직 개방되고 요즘에는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꼭 청와대뿐 아니라고 주변 전체가 아주 행복으로 넘쳐 있어요. 옛날에 청와대에 이제 방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전혀이지. 그 초도도 없어지고 네. 그 동네가 옛날부터 좋은 곳이었어요. 살기 좋고 보기도 좋고. 그거를 했는데 다시 그거를 묶는다? 저는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행정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 불만이 과천쯤으로 내려가길 바랬는데 네. 제1청사가 많이 비었거든요, 지금. 네. 그좀 내려갔으면 진짜 좋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이 한강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강 북에서 끝까지 맞선다라고 하는 이제 통수권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저는 네.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만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음. 강남으로라도 오길 바랬는데.